네,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. 지난 15일이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?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요. 한미 FTA가 꼭 10년째 되는 날이 지난 15일이었다고 합니다. 이 즈음에 여한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.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. 좀 이야기 좀 나눌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이야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, 본부장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예. 뭐 10주년 기념으로 미국 다녀오신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미국 가서 어떤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누신 거예요? 미국에 가서 그 USTR 그리고 이제 그 상원 하원 그리고 여러 전문가 싱크탱크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미 10주년의 어떤 그 성과를 평가하고 네. 또 이제 미래의 어떤 10년, 20년을 좀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근데 예. 한미 FTA 체결 전에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었거든요. 뭐 사실은 좀 기억이 생생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10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? 예, 사실 10년 전에 많은 그 논쟁이 있었는데 예. 이제 10년이 지난 이후에 예.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말 그 윈윈 그러니까 상호 호혜적인 그리고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을 선택한 것인데 예. 그것이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이제 뭐 수치로만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기술 뭐 여러 가지 트렌드 이 그 기술 표준 이런 게 이제 테스트되는 테스트 마켓이기도 한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그 교역이 한 70% 정도가 늘었고요.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세계 무역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약 25%가 늘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약 3배가 늘었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도 약 2배가 늘었고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들의 그 미국 내에서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. 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그리고 이제 전기자동차 이런 데 있어서 미국의 그 주요한 여러 주에 굉장히 그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산업 지형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그 한국의 브랜드 이 코리아 프리미엄 이거를 굉장히 이제 높이는데 그렇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10년 전에 이제 엄청난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게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문제라든지 예.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예. 이러면 어떡하냐 우리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. 예. 큰일 안 난 겁니까 10년 동안? 큰일 안 났고요. 특히 이제 투자 그 소송 뭐 그런 부분은 예.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보호 장치가 양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촉진시키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지재권도 사실 10년 전에는 우리가 이게 지재권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가 또 이제 피해를 볼 텐데 그러니까요. 그런 우려를 했는데 예. 지금 보십시오. 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, 이 그 저 기생충, 뭐 미나리, 그 오징어 게임.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지식 재산권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10년 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지금 이런 평가에 대해서 미국 무역 대표부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봐도 예. 한미 FTA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겁니다.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는 두 번째로 큰 FTA입니다. 미국 입장에서? 예, 미국 입장에서 그래요? 예, 첫 번째가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랑 했던 그 나프타. USMCA 나프타, 예.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,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한미 FTA인데, 예.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이런 FTA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랑 이제 싱가포르 2개인데. 싱가포르는 사실 이제 조그만 도시 국가고 아시아 국가로는 2개밖에 없어요. 2개밖에 없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 세계 그 8대 무역국, 10대 경제 대국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자산이다.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건 뭐예요? 지금 미국이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. 네. 구상이론 이게 뭡니까? 그거는요. 그 사실 미국이 이 TPP를 주도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때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위드로 빠지면서 네, 빠졌죠. 사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 통상에 있어서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는데 다시 이 CPTPP를 가입하려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네. 여의치가 않고 네.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들고 나와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실물 경제 쪽으로 광범위합니다. 그러니까 물론 통상도 포함이 되지만 디지털 그리고 어떤 그 인프라 그리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런 그 공급망
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USTR과 상무부 요 두 개 경제부처가 주도를 하면서 예, 요거를 하고 있고 또 이 참가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나라도 좀 넓은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다소 포용적인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CPTPP는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이제 속칭 영향가 있다.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영향가는 사실 이게 그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예단하기는 어렵고요. 예. 하지만 이제 그 CPTPP는 보다 좀 전통적인 형태의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그런 통상 협정이라고 한다면 이 인도 태평양은 좀 어떤 이 새로운 통상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공급망이라든가 디지털 이쪽도 포커스를 두면서 또 이런 통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협력 이런 부분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또 전략적인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저희는 우리 보고 입장에서 있습니다. 두 개 다 가입하는 걸로. 그렇습니다.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예. 이게 8대 우리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다자건 양자건 이런 데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CPTPP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 가입에 대해서 되게 삐딱하다라는 보도가 여러 번 있었던데 그건 어떻게 지금 풀리고 있습니까? 지금 그 11개국이 있는데요. 예. 거기는 이제 사실 뭐 만장일치제로 그렇게 되는 거고 TPP, CPTPP는 우리가 이게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정도에 이제 저희는 공식 가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우리 사회적인 그 논의 수렴 과정을 거치고 4월 중에 예, 하고 있고 제가 사실 그 11개국 그 통상 장관들을 개별적으로 다 대면이나 화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일본은 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가 앞으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. 우크라이나 문제 좀 여쭤볼게요. 예. 지금 이 여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걸 우려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올 수가 있다. 네.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을 많이 하던데 공감하세요? 예, 충분히 그런 위기는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 그 우크라이나,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런 비중을 보면 전체 수출의 약 1.6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어떤 그 노출, 익스포저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공급망으로 이게 또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사태가 그 여파가 어떤 그 유럽이나 이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신 식량 이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사실 전체 그 매크로 영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저희도 그 영향을 그 예의주시하면서 거의 그 24시간 그런 그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계속 어떻게 상황이 어떨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고 대책도 좀 마련하고 그렇습니다. 있는 겁니까? 예.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입산 다변화라든지 뭔가 그 양 확보 이런 것들도 지금 보관을 갖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그거는 이제 이런 그 전쟁 상황이 좀 우려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뭐 어떤 지난번에 그 요소수 사태 경험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어떤 다변화 노력이나 또 혹은 그 비축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정부에서도 그에 맞게 이제 그 주요 국가들과 이런 공급망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또 한 가지가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. 예. 뭐 돈을 떼인다든지 예. 뭐 그러니까 물량이 확 줄어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? 예, 사실 우리 러시아에 우리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 이런 그 공장들 많이 그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그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.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 그 수출 통제 거기에 그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그때 이런 그 FTPR이라는 그 해외 직접 생산 그런 규칙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미국 상무부랑 협의를 하면서 그 우리 그 한국도 예외 국가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상무부랑 협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다소 좀 이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어떤 대금 결제상이라든가 물류상 그리고 공급망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그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아무튼 대러 제재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 뒤늦게 가가지고 이 미국 눈밖에 나는 거 아니냐 일부 국내 언론
언론이 이런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.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제가 그 사실 미국 가가지고 예. 그 상무부랑 직접 협의를 하고 했는데 예. 상무부와 이제 미국 정부, 제가 백악관에서도 같이 만나고 했는데 이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과 어떤 그 동맹국들과 어떤 그 유사한 수준의 이런 경제 제재에 참가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. 그리고 이러한 그 수출 통제 아주 굉장히 초기부터 예. 미국에서 어떤 초기 아이디어를 냈던 순간부터 한국 그 산업부와 상무부 간에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러한 그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본부장님. 네,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